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호, 김하윤이 함께하는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에서 1차 과목 동영모의고사 사회분을 출시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도 사회분, 민법 사회분, 이종호, 김하윤이 공동 출간했습니다. 이 두 과목 동영모의고사 사회분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원하는 과목별로 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두 과목을 동시 구입하시면 15,000원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합격하실 분 성명, 이메일 주소,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주세요. 교재 이름도 민법 동영, 개론 동영, 두 과목 동영 중 하나를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 올바른 전송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동영모의고사 사회부는 해설은 없고 문제와 정답만 있습니다. 대시 해설 강의는 민법은 김하인쌤의 부동산 부투칠성, 개론은 부동산학개론 이종호TV 유튜브 채널에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원페이스 공유사 함께 35회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민법 동영 제4회 마지막 강의죠. 제4회 21번부터 40번 공부하겠습니다. 민법 사회부는 문제 90% 이상이 타시험 민법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간평,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문제 등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다른 시험에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동영은 매주 하루 지정해서 매주 일주일에 1회씩 풀어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 강도 꼭 들으셔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만 풀고 채점하면 별로 안 좋아요. 꼭 해설까지 들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숙지하셔야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자,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전세권 오른 거죠. 일본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는 없죠. 고작 일부 빌린 자가 전체를 경매하는 건 과합니다. 전세권으로 경매할 수 없어요. 대신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다. 2번 전세권 설정계약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면 안 되죠.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배제하지 않아야 되죠.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이 있으니까 사용수익권은 있어야 됩니다. 3번 전세권 설정 시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건이죠. 정답은 쉬운 데 있네요. 4번 전세권자는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잊지 마시라 했죠. 이게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죠. 그럼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모든 과목 이 말 읽지 마세요. 이 말 은근히 많고 시간 걸립니다. 그럼 그 뒤에 보세요.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 목조물을 타인에게 전전세나 임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 임대를 금지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 임대 전전세 할 수 있습니다. 5번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 목조물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행이죠. 선의행 틀렸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22번 유치권 옳은 겁니다. 1번 피담보지권이 존재한다면 타인 물건의 점유가 불법 점유? 불법 점유일 때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죠. 적법 점유해야 됩니다.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승낙 얻어야 되죠.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잊지 마시라 했고 유치물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해야겠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목조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 그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하죠. 소멸했습니다. 그럼 유치권자는 점유회수소가 점유물 회수 반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물권자 조언권 중에 점유물 반환 조언권. 이걸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회복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았죠? 회복해야만 유치권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면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겁니다. 이건 유치권이 취득할 수 없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죠. 그래서 간접점유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더라도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해야 돼요.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 시험에 나왔죠. 저당물 제3취득자가 저당물 개량을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하는데 민법 367조에 의한 비용 상환 조언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327조 봐볼까요? 자,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는데 저당물, 자,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죠. 경매대가. 어디서? 경매대가입니다.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받아요? 경매대가에서 받죠. 그래서 무슨 저당권 설정자나 경락인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경매대가에서 받습니다. 법원에 가서 경매대가에서 받는 거죠. 밑에 판례 보시면 민법 367조에 의한 우선 상환은 제3취득자가 다시 경매대가, 경매 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경매 매수인, 경락인 등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매,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법원, 경매에서 받으라고요. 설정자, 저당권자, 경락인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367조에 의한 비용 상환 조언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경락인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법원 가서 받으세요. 이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근 판례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해둔 것은 중요하단 말이 아니고 제일 끝에 해설이 있단 말입니다. 해설.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 위주로 이렇게 별표가 있겠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까 나왔죠? 23번. 저당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이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엄마, 피담보 채권과 분리,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2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얘가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죠. 그래서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 즉 매수인 될 수 있죠. 채무자 아니기 때문에 경매인,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3번.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친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문제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나 전세권 문제가 나오고 제일 끝에 이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아요.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습니다. 4번. 자, 4번 아는 내용 보세요. 갑부동산이 있고 이제 전세권이 있고 1-1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했는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그럼 이건 말소등기 없이 전세권이 소멸하죠. 그럼 전세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없어졌죠. 없어진 전세권을 경매할 수 없는 거죠. 대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가치적인 변형물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압류해서 이걸 물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4번쯤 올라가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이게 1-1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멸한 전세권을 실행할 수 없다. 잘 비교하세요. 5번. 저당 목적물 변형인 물건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 압류는 누가 해도 되죠. 제3자가 압류했죠. 압류해서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들렸죠. 압류는 저당권자가 할 필요 없습니다. 4번 근저당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 넘네요. 그러면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 최고액의 의무를 편제해도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는 확정된 채권액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되죠. 그래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이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잘 비교하세요. 2번 아직 시험이 안 나와서요. 공동근저당권자가 X건물과 Y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제3자가 신청한 X건물이죠. X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으면 그럼 Y건물은 별개죠. X건물, Y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Y건물 경매한 적 없죠? 이거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X, Y 전혀 별개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공동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1차에서 피의사 무조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그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관해서는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죠. 그러면 그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우선 변제 행사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원본 이익일 경과한 후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중 1년이 지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지연이자 1년만 담보되지만 근저당권은 지연이자 1년을 지난 것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되죠. 두 개 비교하세요. 그 다음 5번은 자 아래 내용 보세요. 이때 채권이 확정되면 확정 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죠. 근데 전에 발생한 채권, 그 채권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확정 후에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확정 전에 발생했어야 돼요. 5번 이제 시간순 잘 보세요.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본 채권이 확정된 후 그럼 잘 보세요. 이 원본 채권은 확정 전에 생겼습니까? 확정 후에 생겼나요? 채권이 있어야 확정되겠죠. 그러니까 원본 채권이 먼저 생겼고 그리고 확정된 거죠. 그럼 여기네 여기죠? 원본 채권이 먼저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확정됐겠죠. 자, 그럼 다시 원본 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해서 맞았습니다. 이 채권은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에요. 25번입니다. 이제 계약법이죠. 계약 성립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그들의 유효라 청약 효력은 상실한다 틀렸습니다. 1번 아주 많이 나왔죠. 2번 X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형은 다 할 필요 없어요. 시험 범위 아닌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도 나와요. 그런 거 패스하는 겁니다. 2번은 X 우리 시험과 상관없습니다. 3번 529조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기간 맞죠? 상당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하면 효력이 일시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그럼 100년 후에 승낙하면 될까요? 100년 후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 와야겠죠? 529조입니다. 4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그럼 청약은 도달주의죠. 그래서 양 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테 상리 맞았습니다.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합의 해지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그냥 승낙했나요? 아니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나요? 조건을 붙였죠. 그러면 청약은 거절된 걸로 보는 거죠. 534조에 관한 판례입니다. 26번 계약 성립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 의사가 일치하네요. 그럼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확정하면 되겠죠? 2번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그래도 보증금 소수는 임대차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법조문에서 차임 지급은 성립 요건이지만 보증금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증금을 주고받지만 법률 규정상 보증금 소수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3번 지난 동영 3회 때도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 보입니까? 이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했어야 인정됩니다. 근데 3번은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죠. 성립하지 않으면 이 535조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3번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죠. 그로 인하여 손해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법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 유추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럼 손해입은 당사자는 불법행위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535조는 물을 수 없습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의사실현이죠.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세법에 의해서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 우리가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운송계약 체결할래요? 물어보고 네 체결할게요 라고 답합니까? 굳이 통지 말이 필요 없죠. 그때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있는 때 맞았죠. 그냥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 띡 되면 성립합니다.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의사실현이죠. 27번 동시항변권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만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조그만 것까지 동시에 할 수 없죠. 2번 쌍방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항변권 성립할 수 있죠. 계약법은 약정이 우선합니다. 3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다음 상대방 채무 이행기도 도래했죠. 이때부터 서로 동시행 관계가 놓이게 되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이죠. 답은 4번이죠. 5번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항변권이 존재하죠. 그럼 존재한 것만으로 절대 지체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안 해도 절대 지체책임 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 없죠.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죠. 굳이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절대 지체책임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8번 계약 해지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당사자는 당연히 합의로 계약 해지할 수 있죠. 2번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채무가 1억인데 2억을 청구하면 될까요? 미쳤죠? 그 다음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2억을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최고의 터잡은 채권자 해지는 무효가 되겠죠. 2번은 처음 보지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번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 체결 후 할 일 다 했죠. 나중에 해지할 권한은 없죠. 대리권 문제가 해지 나오네요.
4번 불가분성이죠. 하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게 맞았죠. 전원에게 해제 의사표시 해야 됩니다. 5번 시험에 나왔어요.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죠. 불능이 되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은 해제 시간이라 불능 당시입니다. 불능 당시 목조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불능 당시에요. 29번 해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소급표가 없죠. 그거 빼고 두 개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으니까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 읽어도 거의 똑같습니다. 참 옳은 거예요. 1번 해제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죠. 다음 해제도 마찬가지 처리할 수 없죠. 똑같다는 했는데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 말이 안 되죠. 2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서로 별개입니다. 3번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이 2인인 경우 그 다음 패스하고 그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도 같이 소멸해야 불가분성이죠. 4번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한 합의 해제 나오면 이자 X 손해배상 X 제 끝에 이자 더해서 지급할 의무 없다 해서 맞았죠. 항상 합의 해제 나오면 특약이 없는 한 이자 X 손해배상 X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 매도인이 죽어도 소유권 못 넘기죠.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동시행관계에 있는 잔대금 지급 의무 이행은 제공할 필요 없죠. 지금 매도인은 죽어도 소유권 못 넘깁니다. 그럼 잔대금 돈 보여주고 해지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즉시 해지할 수 있죠. 30번 계약금 자 옳은 겁니다. 1번은 제가 그때 공탁이 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지문이 길면 뒤를 보라 그랬죠. 공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매도인이 해지할 때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안 받는다 해서 공탁할 필요 없습니다. 2번도 지문이 길죠. 그럼 제일 끝에 자 소송 제기는 이행책사 아니죠. 틀렸죠. 이행책사 아닙니다. 설령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책사 아닙니다. 3번 자 3번은 토지거래가 나오면 이게 답이죠. 토지거래가는 이렇게 앞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허가를 당연히 받았다고 나옵니다. 허가받은 건 이행착서 아니죠. 이행착서 아니니까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다 맞았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2번 소송제기 이행착서 아니에요. 3번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이행착서 아닙니다. 4번 당사자 일방 규칙 사이로 법정해제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네요. 그리고 규칙 사유의 채무불이행 있죠. 법정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이 위약금 약정이 없단 말이죠. 위약금 약정 없기 때문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상대방이 기속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법조문이 없어요. 위약금을 하기로 약정해야 됩니다. 그 약정 없죠? 없으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지 못합니다. 5번이 임의규정이죠.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 즉 포기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 유효죠. 계약법은 임의규정이라 약정 유효입니다.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권리하자가 시험에 나오죠. 자, 악의 매수인도 인정되는 걸 우리가 외웠어요. 자, 노란색 보이죠? 전해, 전부 타인 권리 해제, 일감, 일부 타인 권리 대금감액, 다음 저당권, 전환권이 실행됐다 행사, 경매가 나왔죠.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죠. 손해배상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걸 전해, 이렇게 했죠. 전해, 일감, 실손해, 악이니까 악, 전해, 일감, 실손해였고 나머지는 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량부족 일부 매실, 제한물권은 노란색 없죠? 여기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 선의는 안날 1년이고 악의는 계약 1년이죠. 그래서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일감 실손해, 특히 실행이 경매 나왔을 때 악의도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실손해가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죠.
자, 31번 매매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매매 A하고 안결권 형성권이죠.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하겠죠. 3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그럼 아무 말로 쓰면 전부 타인 권리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했을 때 아까 전에 악의도 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전에 외웠죠. 암기법으로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네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 완납했네요. 그럼 매수인은 할 일 다 했는데 매도인이 안 했네요. 그러면 그 시점 이후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죠. 매수인은 할 일 다 했습니다. 5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 기한으로 추정해 주죠. 그래야 동시행하겠죠. 32번 매매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 즉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죠.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매매는 채권행위라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입니다. 2번 매매 목적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게 제한물권이죠. 이를 알지 못한 선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죠.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못하고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이 중요하죠. 이 문제는 3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고 3번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아까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일감 실손의 실행 행사, 이게 576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3취득자 기억납니까? 여기서 이제 그 미친놈 제3취득자를 이해하시라 했죠. 자, 시가 5억짜리 갑부동산에 저당권자 3억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돈 주고 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살까요? 그렇죠, 2억이 사죠. 병은 당연히 저당권 알기 때문에 2억이 사겠죠. 3억을 알기 때문에 2억이 사죠. 그럼 이제 누가 3억 갚아야 할 채무자죠? 갑입니까? 병이죠. 병이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샀죠. 그러니까 병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경매 청구에도 경매 나왔죠? 그러면 병 자기가 3억 안 갚아서 경매 나온 거라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병이 3억 안 갚으면 경매 나온 거죠. 그리고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채무자예요. 자, 그럼 이때는 병이 갑에게 매도인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다 병 내 잘못으로 부동산 경매 나왔죠. 있을 때는 병은 갑에게 매도인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병은 돈 많아서 은행 대출 필요 없어요. 그럼 병은 5억짜리 5억 주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병이라면 내 돈 5억에서 3억부터 갚아버리겠죠? 그리고 갑에게는 2억만 주겠죠? 그럼 경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런 병도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죠? 제3취득자란 자, 제가 3억짜리 저당권 있는데 갑과 병이 매매할 때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근데 갑이 사정합니다. 제가 5억이 필요하니까 오늘 5억을 다 주시면 갑체가 제가 2년 안에 3억을 갚아서 말소해 드릴 테니까 오늘 5억 다 달래요. 그럼 태어나서 처음 받는데 갑이 2년 안에 3억을 갚는다는 말을 믿고 5억짜리 5억 다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가끔 그러게 주는 그 미친놈이 있고 그 미친 병을 제3취득자라 그랬죠. 그럼 이제 갑이 3억 갚아야 되죠. 갑이 3억 갚기로 하고 병이 5억 다 주고 샀죠. 그럼 갑이 갚아야겠죠. 갑이 안 갚아서 경매 나왔어요. 그럼 이 병은 얼마나 미친지 알았죠. 자기는 갑을 믿고 5억을 다 줬는데 갑이 3억 안 갚아서 병 내부동산 경매 나왔죠. 이 미친놈이 제3취득자고 이때 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병이 갑에게 매매계약 당사자니까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그럼 병은 당연히 악이라도 갑을 찾아가서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그리고 갑을 때려 죽어도 분이 안 풀립니다. 이 미친놈을 전제로 쓴 게 576조입니다. 따라서 병이 5억에 샀을 때 병이 갑에게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까처럼 병이 2억이 샀어요. 그럼 병 자기가 채무자고 자기가 돈 안 갚아서 경매 나오면 다 병 내 탓입니다. 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위에 3번 지문은 이 2억이 산 병, 이 병을 말한 겁니다. 2억이 산 병이에요. 그럼 3번 올라가 보세요. 저당 부동산 매수인 병이 그 피담보 채무 3억을 전부 병이 인수한대요.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 지급에 가름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취득했으나 이게 아래 2억에 샀단 말이죠. 그럼 병 자기가 갚아야 돼요. 병이 안 갚아서 저당권이 실행됐죠. 그럼 소유권 상실하면 얘나 잘 돼버렸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 매도인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즉 병이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게 담보 책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3번은 맞았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주택관리세가 나왔네요. 4번 법원 경매의 경우에 권리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적용되죠. 경매는 물건 하자가 담보 책임 적용 안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5번 X, 5번은 몰라도 됩니다. 패스.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옳지 않은 거죠. 1번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도 인정되지 않아요. 3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죠. 그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무슨 계약이 성립하죠? 매매계약이죠. 자,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대인이 돈 안 줬단 말이죠. 그럼 임차인도 물건 인도를 거절해야겠죠.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돈 안 주면 물건 안 줍니다. 4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다. 그럼 이건 객관적 편의가 없으니까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은 동형 1회차 나왔죠.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으로 중축 나오면 독립성이 있는 거죠. 중독. 그럼 독립성 있다고 써 있나요? 독립성에 관해서 5번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중축은 원칙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닙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부속 매수가 아니고 유익비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그 비용 상환은 임의 규정이라 포기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으로 중추가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로 약정 유효죠. 임의 규정이라 포기 약정 유효입니다. 약정하면 이는 강행 규정 반하여 무효 다 틀렸어요.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그 부속 매수 인정된다 다 틀렸어요.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닙니다. 이건 비용이고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5번은 뒷부분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최근 나온 적 있죠? 34번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토지를 임차한 후 임대인 갑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병한테 전대했죠? 옳은 겁니다. 1번 갑은 병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내 거에서 나가 할 수 있죠? 2번 갑은 을에 대한 임대차 계약 차임 청구권을 상실합니까? 무단전대함이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아직 해지했단 말이 없죠? 해지 안 했으니까 임대차는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상실하지 않죠? 아직 유효입니다. 3번 갑을 사이 임대차 계약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갑이 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해지한다고 해야겠죠? 하지 않으면 임대차 유효입니다. 4번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 만료 시 전차인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 현존하고 임대인 갑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 즉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지금 문제가 임대인 동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 동의 없죠? 그럼 지금 병은 뺨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동의 있었다면 가능해요. 5번 갑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네요. 해지하지 않았단 말이죠. 해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월세 차임 받고 있습니다. 차임 받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갑은 토지 불법 점유로 다시 병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임은 을에게 한 번 받으면 되죠. 병한테 또 받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5번 이제 주임법 대항력이죠. 대항력 옳은 겁니다. 1번 가로는 특별히 보는 거 아니라 해서요. 1번 임차인이 타인 점유를 매개로 주택을 간접 점유하면 그럼 점유 대항력군이 인도 점유는 간접 점유 인정되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 맞췄죠. 자, 그럼 서로 별개입니다.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 서로 별개예요. 그 다음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주임법상 대항력권 상실하지 않다 틀렸죠.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당연히 상실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세권자 지위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됩니다. 1순위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임차인 대항력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소멸하네요. 그럼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 전소유자 지위 승계하지 않죠.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 경락인은 앞사람지 승계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외우세요.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했습니다. 4번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 대항력권 갖추면 대항력은 즉시가 아니라 다음날 형식이 생기죠. 5번 임차인 가족과 함께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해줍니다. 임차주택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주민등록만 일시적 옮긴 경우도 대항력 다 인정해주죠. 틀렸습니다. 36번 자,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서울특별시 소지한 을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세 400에 임차해서요. 환산해 볼까요? 월세 곱하기 100하면 4억이고 보증금 2억 더하면 6억이죠. 그럼 9억 이하네요. 9억 이하라 상인법 전부가 다 적용되죠. 그래서 대항력권 갖추고 그럼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상인법 다 적용돼요. 옳은 거죠? 자, 기억 3기죠. 3기. 상인법은 숫자 3자가 제일 많아요. 3기 차임의 상당액을 연체할 때 임대인을이 임차인 갑에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2번 임대기간에 의해서 별도의 약정을 쓰면 주임법은 2년, 여기 상인법은 1년이 되죠. 디귿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X건물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인도 의무는 집행 개시 경매 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즉 경매 신청할 때 목조물을 인도한 게 아니고 경매 다 끝나고 돈 받을 때 그때 목조물을 인도하는 거죠. 경매 신청할 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리을 갑이 건물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대항력권이 배당요구 종기 맞아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집합건물 옳은 거죠. 이것도 중간에 법이 읽지 마시고 그냥 집합건물 옳은 거를 보세요. 기억은 아주 심히 많이 났죠.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그리고 등기 안 돼도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심법 기피 혼나고 여기 구속되지. 등기 등록 없이도 구분 소유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니은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을이라고 써요. 사람이 나오면 갑을병 없죠. 우리가 써봐요. 우리가 보통 매수인을 을이라니까 을이 그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 씁니다. 병한테 이전했죠.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소자의 공용 맞네요.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사람이 관리비 안 냈죠? 그러면 매수인이 공용관리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을 말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38번 가등기 담보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사채업자를 맡게 한 거죠. 사채업자가 금전 소비되지 않은 거죠. 여기 좀 힘들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공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소비대 자체권이 아니라 가등기에도 이 법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 피담보채권이 등기되지 않아도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만 등기하면 됩니다. 3번 당사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가등기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가 됩니다. 특별히 제3자를 해야 할 우려가 없죠. 3번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는 주관적도 괜찮습니다. 주관적 괜찮아요. 통지한 경우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면 됩니다. 단 나중에 실제로 청산금을 지급할 때는 주관적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인 금액을 주면 되죠. 따라서 통지할 때는 일단 주관적 평가에도 괜찮습니다. 5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 넣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라 했죠. 한마디로 저당권자 그 말입니다. 저당권자는 당연히 부동산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등기 담보 당연히 저당권을 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꼭 피담보 채권이 등기될 필요 없어요. 39번 을은갑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건물에 관해서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네요. 그럼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실질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라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법을 풀란 말이죠. 틀린 겁니다. 일단 담보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했어요. 그래서 1번 갑은 X금을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의 보험금에 물상대할 수 있죠. 저당권하고 똑같이 물상대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3번 묶으세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갑은 청산해야 소유자죠. 청산했다 어렵죠? 그럼 아직 소유자 아닙니다. 갑에게서 갑은 을로부터 X금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병에게 아직 소유권 없어요. 청산 안에서 아직 소유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자, 3번은 담보권 실행이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단 말이죠. 안 갚았기 때문에 실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답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병에게 이때는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으로 못하지만 여기처럼 담보권 실행으로는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40번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병에게 임요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병한테 임차하면 월세는 소유자 을이 받죠. 채권자 갑이 받는 거 아니죠. 5번 갑은 아직 청산 안 해서 소유자가 아닌데 이걸 선의정한테 팔면 선의3자가 보호됩니다. 선의정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정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따라서 이제 채무자 을은 유효라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40번입니다. 갑은 농지법 보고 쫄지 마세요. 이 말 쓸데없는 말이죠. 그냥 갑은 그냥 친구를 오시면 돼요. 친구 을과. 그 다음에 2020년 날짜 볼 필요 없어요. 1, 2, 3, 4, 5 날짜 없습니다. 친구 을과 양자간, 이자간 명의시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 이 약정은 무효죠. 친구랑 해서 무효죠. 이에 따라 을은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을 등기 무효라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1번 갑은 소유자라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효기 때문에 2번처럼 해지를 원인으로 을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정답은 3번 손들고 있죠. 갑이 을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민법 746조 불법인 급여가 아니죠. 자,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이지만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니죠. 강강허신조 103조 무효가 아니니까 불법인 급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내에서 진정명회복 똑같은 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비교해 두 개 잘 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불법인 급여가 아닙니다. 4번 을 무효영이죠. 그래서 제3자는 악의여도 보호되죠. 명의신탁 무효는 악의 3자에게 대한 무답니다. 그래서 을이 제3자 평에게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갑은 그 제3자 유효입니다.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도 을이 병에게 토지를 처분한 병 유효입니다. 제3자 유효. 형사상 횡령죄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그와 관계없이 을은 갑에게 민법적,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책임 져야겠죠. 을은 자기 것도 아닌데 을이 갑 소유 물건을 제3자한테 팔아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 상실했죠? 을 때문에. 그래서 을은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일모의고사 4회분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 백성교재와 그리고 이 동일모의고사 이걸 반복하시면서 혹시 잘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시던 요약집이나 필수서 보시면서 확인하는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시면서 나는 찍어도 맞는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잘났습니다. 우린 충분히 잘났고 나는 찍어도 맞힌다. 아는 것은 풀어서 맞히고 모르는 건 찍으면 됩니다. 찍어서 맞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실제 시험에 시험범위 아닌 것, 그 다음 안 중요한 건 나옵니다. 그거 몰라도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이종호, 김하연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